네, 반갑습니다. 10월 22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빠진 거지? 이런 의아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봐서도,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왜 이렇게 낙폭이 커졌는지 그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이 수급 동향을 또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개별 종목들에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둥글스름하게 보게 되면 그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작은 삐쳐나옴이 자꾸씩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먼저 봐야 되겠죠. 오늘 마이너스 2.16%입니다. 뭐 오늘 종가가 저가로 딱 마무리된 모습인데 이쯤 되면 좀 무섭죠? 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분위기 자체도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죠. 다만 우리가 기댈 것은 뭐냐면 이 RSI 지표가 투자 심리 지표가 이제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의 과매도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지점에 대한 포인트들이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지만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내려가는 포인트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내리는 형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6% 안쪽, 즉 코스닥 지수 곱하기 3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안쪽 범위에 그런 변동성을 보였다라면 오늘 내 종목 코스닥 종목인데도 잘했네 라는 판단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면은 뭔가 조금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0.6%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본다면 코스피는 지지선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연기금 쪽 흐름하고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막판에 끌어올려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55포인트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를 딱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뭔가 의도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지선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거래소 쪽, 즉 대형주 이런 쪽에서의 어떤 힘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막판에 쫙 올려지면서 제가 장중 그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수치가 한 7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한 400억, 5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700억 정도만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정도까지 딱 올라온 것 같아요. 괜찮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줄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30억 거의 그냥 무시해도 되는 정도로 이제 다 회복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외국인과 이 연기금의 매매 동향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코스닥 쪽 가더라도요. 외국인들 마이너스 388억이에요. 그런데 연기금도 216억 둘이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온 건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 도대체 왜 빠졌을까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투신에 있습니다. 투신도 기관인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투신은 개인의 물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투자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 기관 창구를 통해서 나온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신권에서 나타난 매도가 일단 개인들의 매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이 또 자연스럽게 어떤 수급의 이동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2009년도 때도요. 주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투신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대부분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쪽 연결되면서 개인들 물량이 시장에서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투신권의 움직임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수급 주체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외국인이나 이런 연기금들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는 어떤 것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확정된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인버스 쪽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쪽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관들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관 쪽 움직임이 이 선불 인버스 쪽, 고버스 쪽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매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은행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여기 다 있네요. 자,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같이 연결해서 증권주들 움직임도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 은행 이런 쪽의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주들도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험주들은 대체적으로 뭐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시장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험주 쪽에도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금융주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빅히트는 이제 그냥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기관들의 매수 상위권 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NC소프트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쪽 순매수가 있었고요. 포스코는 20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줄 생각이 있는데 안 들어오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롯데케미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도 쪽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차 쪽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6만 2,5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기아차 이런 쪽 계속적으로 대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셀트리온은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라인대인데 22만원쯤 되겠죠. 그러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들은요, 주가가 단기적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고점 찍은 이후에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지지선이 나왔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 때는 22만원 정도, 21만 5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물려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 동향 좀 살펴보시면 LG화학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흐름을 아직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외국인들 오늘 현대차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제넥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도가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산 것을 조금 덜어내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좀 줄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는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접근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주가가 저점권에서 다시 매수를 통한 상승세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당연히 샀겠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순매수 들어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이닉스 순매수 이 부분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다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지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들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금융주도 이렇게 대거 팔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일찍 파는 감이 좀 있죠.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과정,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들도 이제 빅히트에 대한 매도 물량을 조금씩 내보내고 있다. 손절 매도 물량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반대 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 매도 쪽으로 일단 집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수급동에서 뭐 크게 나쁜 거 없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버텨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수익 난 거 조금 까먹을 수 있어요. 뭐 2% 3% 까먹을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때는 5% 6%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종목들이 변동을 좀 보이더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어떨까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2, 3% 빠졌다가 아니면 뭐 5, 6% 빠졌다 칩시다. 5, 6% 빠졌다가 그 타이밍 돌아서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서 내가 매수에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주고 다시 그만큼 이상을 더 받아오는 그런 그냥 홀딩 전략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편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종목들 크게 뭐 문제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잘 유지만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아래 변동성 나오더라도 그런 거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니까 오늘 조금 뭐 주가 빠졌어요. 아 기분 나빠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나가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내일 또 이제 시장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말장이니까 약간의 변동성도 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주식 걱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저녁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